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면 인생이 그냥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학점은행제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지금의 만족스럽지 못한 나와 미래의 보다 나은 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학점 플래너 7년차인 저 왕선생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현실 그리고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점코치 왕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진학과 편입 그리고 취업과정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 학점은행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학점은행제도 단점이 있다면 당연히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과정 동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과 이유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은 제가 7년간 학습자님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플래닝을 짜드리면서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해서 등록만 하면 바로 학위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요, 강의도 혼자 들어야 되고 과제 자체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그냥 켜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두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셨던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점 관리 자체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어떤 복잡함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전공이 뭐고 교양이 뭐고 일반 학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학점이 인정되고 어느 부분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학점을 꽤 채워야 되는데 자격증이랑 독학사 따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떻게 독학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지조차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선택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방대한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판가름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관과 좋은 플래너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부분은 학교를 편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반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혹은 연봉협상 때 이 학위를 취득한 것을 토대로 연봉협상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시키려고 대부분 이 학점은행제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편입할 때의 단점인데요, 대부분의 대학은 전적대 성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사실 정규 대학이 아니라서 약간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시험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많고 다른 요건들을 갖추어야 편입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편입을 하면 편입생에 대한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도 편입을 해봤지만 편입생에 대한 차별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시면 가실수록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경 쓸 그렇게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편입을 하실 때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전공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알아보시고 편입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면접을 볼 때 사실 비정규적인 과정이기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학문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신다고 하시면 특히 심리학이나 교육학 관련한 대학원은 유사 전공 이수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전공을 제대로 구성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려우시면 학점 플래너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제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고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할 때의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면접에서 약간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학점은행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학벌이 아니라 이게 학위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금의 여러분들보다는 어쨌든 학위가 생기는 거고 학위를 통해서 또 학벌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무 관련한 전문 지식을 사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쌓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바나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학점은행제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 너무 적으면 회사에서 약간은 지적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격증 취득이나 다른 커리어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쌓으시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시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한 현실 그리고 단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막상 듣고 나니까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또 커버가 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오히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냉정한 편이긴 한데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 더 나은 커리어나 나은 방향을 추구를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 그리고 자격증 취득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점은행제는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육아를 하시는 맘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평생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학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꿈과 커리어에 도전하실 수 있다면 학점은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이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 남긴 링크 들어오셔서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마음을 좀 열어두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 플래닝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점 코치 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